60세가 넘으면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로 30년간 이어온 우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저 기쁜 마음에 한마디 꺼냈을 뿐인데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인간관계의 끝은 언제나 악의가 아니라 작은 무심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무심코 내뱉어버린 아주 사소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랑이 그렇게 나쁜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랑의 무서운 점은 정작 말한 사람은 전혀 모른 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예순인 넘으면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은 추억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이야기, 가족에 대한 자부심 건강을 지켜온 노력. 그러나 그런 소소한 자긍심이 어느 순간 듣는 사람에게는 조용한 부담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랑이 초래하는 관계의 붕괴의 살해 연금과 퇴직금 퇴직 후 겨우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김순자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이 무척이나 기다려졌습니다. 서울 종로의 작은 카페에 모여 앉은 그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역시 불안하지 않니? 그러자 순자 씨는 아무런 의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퇴직금이 나와서 제주도도 다녀오고 요즘은 조금 투자도 해보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위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편의 가느다란 거리감이 뚜렷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순자 씨가 계산을 맡게 되었고 공연 티켓이나 모임 비용도 어느새 그녀가 먼저 결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그녀를 돈을 내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 정작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후회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기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우정의 방향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말 아무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냥 기쁜 마음에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자랑의 함정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꽂히고 말았던 겁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삶의 차이는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운과 환경의 차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의 잘된 이야기가 생각보다 무겁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의 없이 미움을 사는 모순이야말로 시니어 세대에서 가장 흔한 관계의 균열입니다. 예전에는 솔직하게 칭찬해줄 수 있었던 말들이 지금은 어느샌가 우위에 서려는 말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손주는 영어를 벌써 유창하게 해요. 저는 지금도 건강검진에서 항상 정상 판정이에요. 예전에는 명동 백화점에서 일했었죠. 이 말들 다들 특별한 의도 없이 꺼낸 이야기일 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파문이 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닌 외로움이나 속 깊은 열등감을 무심코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인생의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게와 깊이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조용히, 더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우리는 예순을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자신을 작게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 없이도 전해지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랑이 인간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부심을 지키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경험담을 통해 절대 해서는 안 될 자랑과 그 대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말 해본 적 있는데 하고 떠오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순간을 알아차린 그때부터 우리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름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 중 단연 많다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자랑입니다. 돈 이야기는 우리 세대에게 있어 가장 예민하면서도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노력하면 벌 수 있었고 일하면 대가가 돌아온다고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부터는 벌 수 있는 능력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이 비교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돈 이야기는 설령 가벼운 농담일지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자랑이 왜 상처가 되는가? 비교의 심리학. 제가 아는 70살 박성호 어르신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퇴직금도 넉넉히 받으셨으며 연금도 부족함 없이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야. 나는 노후가 그다지 걱정이 안 돼. 그 말에는 전혀 허세나 뽐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일해온 결과에 대한 순수한 감사였죠.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또 다른 친구 이정환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중간에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고 연금도 많지 않아 지금도 근근히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난 걱정 없어 라는 말은 그에게는 없는 안정을 있는 그대로 들이밀며 비교하는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결국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돈 이야기가 나오면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낀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무언의 벽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모임에서는 여성들 사이에 난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 나와. 나는 120만 원쯤 돼. 하며 자연스럽게 금액을 주고받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보 공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는 서서히 작은 우위 다툼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는구나 부럽다. 우린 그만큼은 안 되는데 누구도 노골적으로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웃고는 있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질투와 열등감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돈 이야기는 이상합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날이 서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간만 더 나은 사람에게 가장 강한 질투를 느낀다고 합니다. 연금이 조금 더 많다거나 집이 약간 더 크다거나 여행을 다닐 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자랑이란 숫자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는가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말도 때로는 칼처럼 날카롭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곧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랑의 심리학 자랑 뒤에는 외로움이 있다. 며칠 전 성북구의 한 실버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랑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어요. 그렇게 말한 분은 82의 윤정희 할머니였습니다. 젊었을 적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잘 돼서 풍족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하나둘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자신이 이상하게도 옛날에 넉넉했던 시절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땐 참 대단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라고. 돈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지 지금의 나를 누군가가 바라봐 주길 바랐던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멈췄습니다. 혹시 우리가 흔히 하는 자랑이라는 것이 마음속 외로움이 만들어낸 반사작용은 아닐까요? 특히 돈 이야기는 사람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수치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얼마였는지,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나 나오는지,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겉보기에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제 같지만 실은 마음의 가치를 숫자라는 기준으로 환산하게 만드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많고 적다, 남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를 반복하다 보면 인간관계마저 숫자와 등급으로 나뉘는 상황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아닐까요? 돈이 적어도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퇴직금을 넉넉히 받았어도 외롭고 공허한 사람, 우리는 그 차이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행복의 양은 통장에 적히지 않는다. 이 말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남긴 말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며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지만 동네 어르신께 반찬을 나누고 손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일에서 언제나 진심 어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돈은 쓸수록 줄지만 정은 나눌수록 더 커져. 그 말 한마디를 저는 지금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대안 제시 금액이 아닌 감사를 말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노후의 인간관계 속에서 돈 이야기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까요? 사실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금액이 아니라 감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덕분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회사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혹은 연금 덕분에 매달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국가가 있어 든든합니다. 또는 이번 달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오랜 친구랑 따뜻한 차 한잔 했어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끝에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얻는 것만으로도 같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의 지혜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3할만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7할 이상 들어주는 것.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와, 정말 좋으셨겠어요.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나도 예전에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이 있었지라고 받아치게 되면 그 순간 대화는 순식간에 비교의 장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을 비추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결코 돈에 많고 적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걸어온 삶의 길 위에 쌓인 시간, 인내 눈물과 웃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자산입니다. 이제 예순을 넘긴 지금 보여주기 위한 풍요가 아닌 함께 나누는 풍요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또 다른 자랑, 바로 손주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인간관계를 지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자주 빠지는 또 하나의 깊은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자랑 손자 가족 이야기. 손주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기쁨의 원천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납니다. 어른들에게 손주는 곧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연장선이며 남은 삶의 위안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손주가 웃는 모습을 보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잘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랑이 어느새 비교가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었는데 듣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그 말이 무게감 있게 혹은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실제로 지난 봄 강남구의 한 경로당에서 열린 70대 여성들의 소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들 둘러앉아 근황을 나누던 중 한 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요즘 초등학교에서 영어 회화 수업 듣는데 벌써 회화가 척척이에요. 발음이 외국인 같아요. 말 한 분은 자랑이라기보다는 손주의 성장을 나누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주변에서도 웃으며 듣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한 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박 여사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주는 언어 발달이 조금 느려 또래보다 표현력이 부족했고 아직도 단어를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랑하려는 마음은 아니란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이 조금 아렸어요.
그 말에는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비교에서 오는 정서적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될 때 듣는 사람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라는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손주나 자녀는 우리 인생의 일부이기에 그들의 기쁜 일은 곧 우리의 자랑이 되곤 합니다. 아이가 상을 받았다, 대학에 합격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은 부모와 조부모에게는 삶의 보람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가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 승진했어요. 우리 딸이 손주를 강남 사립초등학교에 보냈어요. 와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나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상처가 되어 박히기도 합니다. 듣는 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결핍이 그 자랑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누군가가 당당히 이야기할 때 축하보다는 고요한 외로움을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수원에 사시는 김종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70대 은퇴한 국어교사로 손주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는 공부를 곧잘 해요. 글짓기도 잘하고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은 친구, 박 노인은 점점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주는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 방황 중이었고 최근에는 우울감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의 손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손주가 처한 현실이 더 선명히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남의 기쁨을 순수하게 축하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마음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힘든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밝은 이야기가 가끔은 눈부시게 아프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가족 자랑을 공감으로 바꾸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질까요? 그 깊은 심리를 들여다보면 자랑은 단지 누군가에게 잘난 척을 하려는 마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왔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잘 되었다. 손주가 성장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오랜 세월 노력하고 헌신해온 자신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본능적 욕구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족을 향한 자랑은 그 사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깊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꾸만 말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마치 나는 이렇게 멋진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뽐내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때로 듣는 이의 마음속에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자랑과 나눔의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상대를 향한 배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운동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 말만 들으면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면 완전히 다른 인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덩달아 저도 힘을 얻었어요. 자랑이 공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여지를 남기는 말 한 줄이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4 이재훈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손주 이야기는 내가 먼저 하기보단 상대가 궁금해할 때 꺼내는 게 좋아요. 그게 배려지요. 이 한마디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타이밍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때를 기다리는 것. 그 때를 읽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표시입니다.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물어본다면 그건 공유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강요입니다. 같은 이야기도 타이밍과 분위기를 잘 읽으면 기쁨을 나누는 소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소진시키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이 화를 부른다고, 하지만 사실 화를 부르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을 꺼내는 사람의 마음의 각도일지도 모릅니다. 손주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 모든 대화는 원래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흘려보내면 오히려 그 기쁨은 듣는 이에게 작은 상처나 씁쓸한 비교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하고 꺼내기 전에 단 한 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대화는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겠다는 용기입니다. 손주의 성적도, 자녀의 소득도, 가족의 사는 모양새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꽃이 종류마다 모양도 다르고 피는 시기도 다른 것처럼 인생에도 저마다의 리듬과 계절이 있는 법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늦가을에야 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피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은 유난히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주는 똑똑해 보이고 다른 집 자녀는 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 발밑에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씨앗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주고 물을 주면 우리 삶의 잔디밭도 분명히 초록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랑을 늘어놓기보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가족이 무탈해서 감사해요. 손주가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죠. 감탄보다는 감사를 담은 말.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 부드러운 말의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두 가지 자랑, 바로 돈에 관한 자랑과 가족, 특히 손주에 관한 자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지만 때때로 무의식 중에 사람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랑도 모두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시간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돈도 자녀도 손주도 모두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오래도록 품어온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소중한 결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향기로운 꽃은 아무 말 없이 피어납니다. 나를 봐달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고요히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그 잔잔한 향기로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말이 없어도 전해지고 진짜 성숙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깊이 느껴집니다. 60대, 70대가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쟁하거나 비교하며 살아야 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기대고 마음을 나누고 인생의 온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가족과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우리는 누구나 인생 어느 시점에서 눈물과 웃음을 함께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구나. 참 좋았겠어요. 그 말 듣고 저도 힘이 나네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입니다. 듣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전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누군가 내 모습을 바라봐주길 바랐지만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봐주고 싶어요. 80살의 할머니가 해주신 이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중심이 나에서 너로 옮겨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랑은 자부심의 다른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랑보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고맙다는 마음이 담기면 듣는 이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셋째에 듣는 힘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70을 넘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행복이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입을 조금 다물고 그 대신 마음을 더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이건 꼭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는 일이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자랑이 아닌 감사의 말로 바꾼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시간 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불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함,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배려. 그런 말없는 다정함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